지별판 위쪽에 다육이 드립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아닌가? 이제 지금 꽃대 때문에 꽃대에 이렇게 뭔가 묘하게 이렇게 가루가 생겨서 혹시 이거 깍지인가 싶어가지고 놀래갖고 얼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른 잎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제가 마른 잎을 막 떼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미원령을 보면 지금 아래에 이렇게 물은 지금 물찬잎이 생겼거든요. 이쪽은 어우 들리는 거 봐. 화분이 막 들려.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이렇게 보면은 물이 찬 잎을 여러 이 양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진짜로 투명하게 물음이 막 차고 오르는 이제 그런 잎들도 만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잎만 까맣게 잎장 하나만 썩어가지고 이제 새까맣게 변한 걸 기저 부분에서 발견하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사실 요거는 저도 다육 생활을 지금 연차수로 했을 때 지금 4년차 됐을 때 요즘에서야 살짝 볼 때 아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걸 구별을 하는데, 사실 구별하기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입장 하나가 밑에서 새까맣게 물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 하나만 그렇게 물러서 죽을 가능성이, 저는 그런 경험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전부 다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댓글에 어떨 때는 가위집을 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적심을 하라고 하고, 뽑으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연해요. 모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어떤 그런 경험들을, 양상들을 겪어보고 나서 그거를 대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단지내 다육에 갔을 때 어떤 다육이 하나에 입장 밑이 진짜 딱 한 장만 새까맣게 물렀는데 사장님이 그거 하나만 탁 떼어내더니 그냥 냅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냅둬도 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입장 하나만 밑에서 새까맣게 물렀을 때는 그 잎 하나만 죽고 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음병의 어떤 그런 증상들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러면 물음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이 이제 투명하게 다육이들이 입장이 이렇게 물러가지고 물창고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물음병이라고 하고, 그 병은 번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입장 하나가 새까맣게 죽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만지면 썩죠. 걔는 물이 찼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 자체에서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물음병이 아닌 것 같거든요. 같은 양상이 아니에요. 지금 얘처럼 요렇게 투명해지면 요거는 그럼 물음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까매. 그럼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그냥 썩은 거죠. 그 안에서. 근데 물음병은 어떤 느낌이냐면, 안쪽에 있는 입장들이 이제 원래는 세포벽이 다 있어야 되는데 세포벽이 다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야채가 얼었다 녹으면 생기는 것 같은 딱 그런 증상이 물음병 증상에서 생기거든요. 저는 그게 보통 진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 물음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보통 진짜로 그렇게 까맣게 다육이가 입장 하나만 새까맣게 죽었어. 이제 얘는 아니지만 새까맣게 죽었으면 그 입장 하나만 떼어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은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투명한 잎이 있어. 그러면은 그쪽의 목대 안쪽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목대가 깨끗한가. 그래서 물음병은 토양에 살고 있는 토양 세균인데, 토양 세균이 그 기저 부분 땅가까지 올라온다고 보통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땅가까지, 이 화분 땅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침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처를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물음병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연화 효소를 내보내서 이렇게 딱딱하지
아는 곳은 그걸로 녹여갖고 또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다육이들, 입꼬지 다육이들, 그 다음에 이제 새순이 너무 단단하지 않게 키워낸 다육들이 물음병에 약한 거고, 상처, 그 상처 때문에 물음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분갈이 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흙 속에 사는 해충들, 깍지, 그 다음에 응애, 이렇게 흡착식물, 흡착 해충들을 구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살균보다. 왜냐하면 둘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하나가 새까맣게 죽어. 진짜 까맣게 투명하지 않게. 그거는 그거 하나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행 과정에서는 가위집을 내주셔도 좋고요. 완전히 다 썩었을 때는 그냥 떼어내주시면 돼요. 떼어내서 관찰을 하시면 되는데, 투명하게 잎들이 막 물러갖고서는 그런다. 그거는 이제 물음병이 오고 있는 거니까 뽑아가지고 좀 지켜보다가 말렸다가 아니면 적심을 하던가 이제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대응하는 방법도 과잉 대응을 하면 저처럼 먼노 변이를 멀쩡한 애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누가 알려드릴 수 없어요. 본인들의 다육이의 컨디션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각각 그때그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어렵죠? 네, 어려운데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증상일 때 어떻게 하더라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물음 증상이 왔을 때, 어떤 썩은 병 같은 게 왔을 때 어떻게 할지 이제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음병 같은 경우에는 최선의 예방은 살균제를 미리미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 엄마가 물음병 약이 따로 있는지 아시더라고요. 물음병 약은 살균제로 잡아요. 살균제가 이제 균을 이제 살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음병은 병균이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살균제로 잡습니다. 탄저병도 살균제로 우리가 보통은 잡죠. 그래서 이렇게 살균제는 물음병과 탄저병 등을 예방을 하는 그런 약제, 농약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구매를 하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농약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농약사에 가셔가지고 어떤 증상에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사용법에, 그 다음에 어떤 작물에다가 사용을 하는지가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농약은요, 살균제는 저항성이 생긴다고 해서 교차살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균이 그 농약에 내성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깍지약도 그렇고 살충제도 그렇고 살균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종류를 조금 달리하는 이런 약들을 좀 미리미리 사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차살포를 하는데, 뭐 교차살포의 방법이 당장 오늘 쓰고 내일 쓰고 그렇게 교차를 하셔도 되고요. 뭐 이번 시즌 다음 시즌으로 해도 돼요. 그 한 통 다 쓰면 다른 통을 쓰고, 자, 요런 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번 시간 제가 거리대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이 물음병, 다육이 병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처법이 달라서 내가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도 다부댁은 이제 새까맣게 죽은 잎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위집, 완전히 다 썩었으면 떼어내고, 투명하게 무르는 잎들은 대부분 다 뽑고, 그 다음에 그 무른 쪽에 잎을 떼어봤을 때 목대가 까마면 적심을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진짜 목대 줄기가, 이 목대가 썩었다, 이제 물음병이 탔다 이러면 이제 멀쩡한 부분까지 계속해서 잘라내 가지고 상단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처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아마 대부분의 다육맘과 농장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